서기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 8분 8초 바로 그 순간에 베이징 하계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팔자를 갖다 많이 갖다 붙였을까요? 왜? 중국 사람들은 팔을 좋아하거든요, 숫자를. 아니, 그거 정말 미신 아닙니까? 예, 미신이죠. 미신인데 그쪽 사람들은 이미 뼛속 깊이 골수에까지 박혀있는 어떤 호감도의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좋아하는 숫자와 싫어하는 숫자가 격하게 나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숫자를 단순하게 우리 단단히 해서 보면 1, 3, 5, 7, 9를 양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2, 4, 6, 8, 10을 음수라고 합니다. 바로 홀수 짝수의 분위기죠. 그죠? 중국 사람들은 바로 양수를 좋아할까요? 음수를 좋아할까요? 음수를 좋아합니다. 음수라는 거는 짝이 맞단 말입니다. 짝이 안 맞으면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 다기를 보면 다기에는 찻잔이 5개가 있습니다. 오행을 구비하라는 뜻으로. 하지만 중국 사람 다기는 보면 다기가 전부 잔이 6개예요. 왜 6개예요? 하나, 혼자 쓸쓸하잖아요. 둘, 두 사람만 있으면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왁자지껄하고 좀 시끄러워야지. 그러면 3개, 짝이 안 맞으니까 4개. 오, 4개는 발음이 사. 죽을 사와 발음이 똑같네? 중국어로도 쓰, 발음이 똑같네요. 그래서 4개는 안 돼요. 그럼 5개. 또 짝이 안 맞네? 그래서 6개. 6개 좋아. 그래서 보통 잔이 6개입니다. 이렇듯 중국 사람들은 음수를 좋아해요. 짝이 맞는 음수를. 그럼 2, 4, 6, 8, 10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뭘까요? 굳이 따지자면 순위 랭킹 1위로 꼽을 수 있는 건 8입니다. 동양의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중국이나 일본은 언어의 유의를 통한 어떤 습관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8은 8, 중국말로 발음이 빠. 그런데 이게 파차이, 우리 횡재했다, 떼돈 번다 라는 말과 발음이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8은 항상 뭔가 하면 재물복이 터진다는 어떤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8입니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 스스로도 지엔첸연카이, 돈에 눈이 트여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팔자는 많이 있을수록 나는 분명히 부자가 될 거야라는 어떤 상징을 뜻하는 바가 되다 보니까 팔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비싸져요. 중국에서 이건 해외 토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차량 번호가 88에 8888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번호가 다른데 8이 8개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막 엄청난 웃돈을 주고 다시 사야 되는 거죠. 전화번호가 팔린 경우가 있어요. 88889에 8888. 진짜 8이 딱 8개인데요. 그 전화번호를 경매를 냈는데 한국 돈으로 58억인가? 에 팔렸습니다. 그 전화번호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을 하는데 이 올림픽을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성공적이라는 속에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럼 8이 문제는 8개 나오면 좋은데 8이 6개 나왔습니다. 6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6번 나왔는데 6이라는 숫자는 또 어떠냐? 중국 사람들도 좋아해요. 왜? 6은 중국말로 리우라고 하는데 이건 흐를류자, 리우랑 발음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순조롭게 이 잘 풀린다는 뜻으로 중국 사람들은 씁니다. 그러니까 리우, 따순. 중국에는 선물을 보면 어떤 상자를 보면 육각형 형태가 많아요. 이걸 보면 이게 복이 온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어떤 거 뭔가 선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빵을 사가더라도 하다못해 우리 길에 파는 풀빵을 사가더라도 6개를 사간 거와 4개를 사간 거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를 알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6과 8. 그죠? 예. 그런데 이 홀수, 양수 중에도 알아봐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양수 중에서 1, 3, 5, 7, 9의 양수는 뭔가 하면 항상 짝이 안 맞고 양이기 때문에 뾰족한 겁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센 게 9죠. 9가 가장 높은 양수예요.
남자는 음양으로 따지자면 양입니다. 옛날에 어떤 전설 이야기입니다. 남북조시대 이야기인데 어떤 한 남자가 스승이 있었는데 너는 양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음력 9월 초하을에 너는 이 양기가 충천을 해가지고 너는 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승님?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다가 네 애군을 피할 수 있는 수유를 딱 몸에 꽂고, 산수유라는 나무예요. 수유를 꽂고 거기서 하루 피신해 있거라라고 피신하고 내려왔더니만 그 다음날 보니까 마을에 뭐 어떻게 무슨 전염병이 돌았는가 뭐 말도 소도 뭐 다 죽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전설 때문에 9월 음력 9월 초하을에 9월 9일을 양이 두 번 겹쳤다 해서 중양절이라고 합니다. 음력 9월 초하을에 뭡니까? 국화가 만개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국화 구경도 하고 그 수유를 뭐 머리에 꼽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은 그 수유를 이용해서 뭐 술을 담아갖고 국화주나 수유주를 마시면서 산놀이 하는 거예요. 이왕 산에 가는 김에 산에 가니까 우리 조상들 무덤이 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묘도 하고. 그래서 양이라고 해서 극양이라고 해서 별로 좋지 않게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는 중국어로 발음이 지우예요. 그럼 지우라는 발음은 들으면 뭔가 뭐 오렐 구자, 오렐 구자, 지우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간다는 또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럼 이게 또 어떻게 좋은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2009년 9월 9일 중국의 지방 법원들, 관공서들이 난리가 납니다. 1년 내내 조용하던 관공서가 그날 혼인신고 받느라고. 그날 결혼하면 신고하면은 둘이 오래오래 잘 산다고. 그래서 그날 9월 9일 날 혼인신고를 받는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거짓날부터 줄을 서가지고 결국은 그날 하루 종일 걸려서 다 처리를 못하고 밤을 새서 그 다음날까지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구는 약간 오래 간다는 뜻으로 그렇게 좋은 경우, 좋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 4, 6, 8, 10에서 6, 순조로울 6과 돈 버는 8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10이라는 숫자입니다. 2010년 10월 10일 중국의 관공서가 또 한 번 난리가 납니다. 전부 다 혼인신고를 하고 그날 모아서 다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놀았는데 하루 만에 1년치 일을 하려니 가능합니까? 아예 그냥 며칠 전부터 텐트 치고 줄을 서는데 그날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 역시 마찬가지로 2009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통해서 약 이틀에 걸쳐서 신고를 그날로 당일 받아준다고 해서 밤새고 신고를 받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중국말로 시全十美, 십전신미, 한국말로 완벽하다, 모든 걸 다 갖췄다, 다 가졌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날 뭐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뭐 평생 잘 산다나 어쩐다나 그 뭐 잘 살리야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런 목적에 그런 염원에서 그 중국 사람들은 직장도 나가지 않고 모든 일을 다 내팽개치고 이틀 전부터 밤새워서 줄을 서면서 텐트 치고 줄을 서가면서 그날 굳이 하려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걸 단순하게 그냥 미신의 하나로 봐야 될까요? 전 국민이 빠져드는 어떤 집단 히스테리 현상입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선물 하나 하더라도 혹은 뭔가 숫자를 고르시더라도 바로 이런 점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 어떤 숫자 개념에 있어서의 이런 또 선호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여러분들이 피한다면은 4자 정도는 피해야 되겠죠. 중국 사람들 붉은색 좋아하죠. 붉은색을 왜 좋아할까요? 이유는 붉은색이 불타오르니까요. 불타오른다는 말은 이제 발달한다는 말이거든요. 흥한다는 말입니다. 신부가 결혼할 때 어떤 색의 옷을 입습니까? 영화 많이 보셨죠?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신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불덩어리를 들고 왔고 이 집이 흥성하게라는 뜻입니다. 중국 사람은 참 붉은색 좋아한다 그러죠. 붉은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려보면 이건 약간 우리 동양학적인 문제가 되는데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의 진나라가 수기를 가지고 일으킨 나라입니다. 수기. 수는 오행에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수는 검은색이거든요. 그러다가 시황제가 꿈을 꾸잖아요. 꿈에 적재의 아들에게
해를 뺏기죠. 그 적재, 한나라가 바로 이 화기의 기운을 가지고 흥성한 나라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최초의 통일국가는 진나라인데 자기를 진족이라 합니까? 한족이라 그럽니다. 자기들 쓰는 말을 진어라 합니까? 한어라 그럽니다. 자기 쓰는 문자는 진자가 아니고 한자입니다. 한자. 그죠? 바로 그래서 한나라를 굉장히 뭐랄까 자기 민족의 어떤 모태로 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는 붉은색으로 흥한 나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붉은색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중국을 최초로 통한 시황제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요. 그 시황제 시절에 그 옛날에 우리 선진 시대에는 글을 쓸 때는 특이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볼펜이 아니고 그 시절에 볼펜이 없었죠. 뭘로 씁니까? 붓으로 써야 되잖아. 뭘 갈아서? 먹을 갈아서? 먹은 한나라 때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 한나라 때 유행하기 시작한 거고 그전에는 글을 하나 쓰려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모래 위에 쓰거나 물 위에 물로 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기와장을 놓고 연습하듯이 연습을 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쓸 때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비싼 주사를 갈아서 씁니다. 주사라는 건 뭔가 하면 황화수원이에요. 수원이 우주의 길을 9,000년 받으면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데 광물질입니다. 주사, 붉은색, 금붉은색이 드는 이 주사가 기운을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매개체인 광물로 알려져 있어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내 기운을 갖다가 이 평면에 이 차원에다 옮기고 싶다. 그랬을 때 항상 주사의 힘을 빌어서 주사를 매개체로 해서 글씨를 쓰면 이 기운이 전부 집중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마지막에 주사를 갈아서 씁니다. 근데 이 시황제가 주사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 주사는 한약재로도 사용했거든요. 주사는 최고의 심장약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요즘 세상에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지만 안 써요. 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황화수원인데 수원이네, 수원. 수원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최고의 심장약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썼죠.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보다 더 좋은 약이 많은데 뭐하러 써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옛날 중국에 처음에 중국에 놀러 갔던 사람들이 청심환이라는 약을 많이 사왔어요. 그 약들을 보면 전부 약간 벌거스름해요. 그게 주사가 들어갔고. 지금은 주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주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색깔이 시커멓습니다. 이 시황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불로 불사를 꿈꿨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시황제가 그동안에 있던 기존의 약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주사입니다. 이것만이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아닐까라고 주사를 과용을 했습니다. 그 시황제의 죽음의 어떤 원인은 지금도 많은 그 학자들이 수원 중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년에 그 수원 중독 현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시황제가 전국의 육국을 먼저 통일합니다. 연제, 초, 조위, 한 전부 다 통일해 놓고는 거기에 있는 주사를 전부 다 독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글씨를 전부 주사를 갈아서 뻘겋게 글씨를 쓰는데 이제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옛날에도 일부 쓰긴 했지만 먹을 만드는 게 이제 점점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는 먹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기운을 실을 수 있는 바로 주사 다음에 뭐가 있을까? 찾아낸 게 인공적으로 만든 먹이였거든요. 지금도 주사는 뭡니까? 기운을 가장 잘 실른다 해가지고 누가 썼습니까? 부적 쓸 때 쓰잖아요. 부적 쓸 때. 어쨌든 주사는 그래서 붉은색이고 그 붉은색은 또 사기를 피할 수 있다는 뜻도 있고 그 시황제가 워낙 좋아가지고 주사를 갖다가 독점하는 바람에 이 주사에 대한 그 붉은색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염원이 쌓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시황제가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시황제가 주사를 갖다가 다 독점했어요. 그러고 보는 이제 나머지 지방의 호족들, 귀족들도 주사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사를 내가 마음대로 글씨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너 주사 남아있었네. 그거 국가에다 바치라고 그랬지. 왜 안 가져왔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사를 가지고, 내가 글씨를, 나는 주사가 많으니까 글씨를 실컷 쓸 거야. 그래갖고 뒤에 자기 이름까지 딱 쓰겠죠. 이거 뭐야? 누가 썼어? 이름까지 있네. 잡아와.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붉은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라는 말이 후대에 와서
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이름을 쓸 때 빨간 볼펜으로 썼거든요. 이름을. 그거 하고 결묘하게 그냥 섞여가지고 아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면서요 라는 이상한 말들이 다 퍼진 겁니다. 시황제부터 시작된 그런 유언비어가 지금까지도 돌고 있는.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어떤 보는 숫자와 색깔 개념에 있어서 왜 그리 붉은색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왜 그리 숫자에 있어서 피하는 숫자와 좋아하는 숫자가 이렇게 극렬히 구분이 되는가, 여러분들 평상시 생활 속에서 참고로 하시고 중국인을 대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